대학생 때 일입니다. 어느 비오는 여름날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 딱히 갈 곳도 없으면서 친구 2명과 드라이브를 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각각 A와 B라고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드라이브를 자주 하곤 했는데 차가 없는 저는 차 주인인 A가 운전하는 대로 말없이 따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멤버인 B는 아르바이트조차 하지 않아서 거의 매일 A와 어울려 노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대학은 시골 외곽에 있어서 정말 할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A와 B를 만나는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항상 정오를 지나 각자 준비가 되는 대로 연락해서 모이곤 했습니다. 맨날 만나던 길끝 주차장에 있을게. 셋이 만든 그룹 채팅방에서 A가 말했습니다. B는 이미 A와 만나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 근처는 도로의 폭이 좁고 일방통행이라 친구들이 데리러 올 때는 항상 집에서 상점가를 지나면 나오는 주차장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집 근처까지 데리러 오는 친구들에게 할 말은 아닙니다만 저는 속으로 비도 오는데 이런 날은 집 앞까지 와주면 안 되나? 라고 투덜대며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와 모퉁이를 돌면 바로 상점가가 있습니다. 상점가라고는 해도 그냥 작은 점포들이 거리에 많이 늘어서 있는 정도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끝까지 가는데 5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길지 않은 길이라 보통은 상점가에 들어선 순간부터 기다리고 있는 A와 B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점가가 붐볐습니다. 평소에는 사람이 있더라도 몇 명인지 셀 수 있을 정도로 소수의 노인과 주부밖에 없는 오래된 상점가인데 이날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녀노소라고 하긴 했지만 다들 우산을 쓰고 있었고 저도 우산을 쓴 채 고개를 살짝 숙인 상태로 걸었던 터라 우산의 색이나 옷차림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평소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아, 사람 많은 거 진짜 싫은데 근처에서 무슨 축제라도 하나? 저는 조금 더 속도를 높여 인파를 피하며 상점가 끝에서 기다리는 친구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조금 지친 상태로 간신히 상점가를 빠져나가자 바로 근처 자판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A와 B가 캔커피를 마시며 말을 걸었습니다. 너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러게 네가 밥 사라. 평소와 같이 A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 늦은 걸로 밥을 왜 사? 뛰어오느라 힘들었으니까 그걸로 넘어가. 인파에 시달리느라 기분이 좋지 않았던 저는 거짓말로 대충 상황을 넘겼습니다. 힘들게 뭐가 힘들어? 오는 거 봤는데 기껏해야 좀 빨리 걸어오는 정도더구만. A가 투덜대자 B도 말했습니다. 전혀 급하게 온 사람 같지 않던데? 애도 아니고 걸어오면서 무슨 장난을 그렇게 치냐? 대학생이 됐으면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 B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의아해하고 있는데 A가 말했습니다. 야, 됐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우리는 그래 하며 고개를 끄덕이곤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아무 생각 없이 창밖으로 상점가를 본 순간 B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 오는 평일이라면 지금 보는 광경이 당연한 것인데 제 머리는 지금 보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B는 아마도 사람을 이리저리 피하며 걷는 저를 보고 장난을 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 들은 아이의 웃음소리는 뭐였지? 사방에서 들리던 빗물에 젖은 발소리는? 눈앞에 있던 인파는? 내 우산에 다른 우산이 부딪히던 감촉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저 상점가의 심령현상에 대한 소문 같은 것은 들어본 적이 없고 애초에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끼며 A와 B에게 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이야기를 해봤자 믿어줄 것 같지도 않았고 이런저런 말로 나를 놀리기나 하겠구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이 녀석들이 꾸민 장난인가 싶기도 했지만 그렇다기엔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여기서 끝났다면
착각이었다고 억지로 우길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정말로 공포를 느끼는 일은 돌아가는 길에 벌어졌습니다. 늘 하던 남자 셋의 드라이브는 제가 정말로 밥을 사게 된 것을 제외한다면 즐거웠습니다. 벌써 6년 정도 지난 일이기에 어디에 갔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밥을 산 것과 그 후에 일어난 일만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어느 과에 누가 귀엽다거나 어느 동아리 누구랑 누가 사귀는 것 같다던가 이런 정말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였지? 라는 말이 들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조수석에 B, 운전석에 A가 앉아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있었기에 그 말을 들었다는 확신이 없었고 친구들이 아무 말이나 떠들었다고 생각해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조용해진 차 안에서 이번엔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보였지? 운전석에 있던 A가 한 말이었습니다. 백미러에는 아까와 똑같은 표정의 A가 보였는데 말투나 억양, 분위기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B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피했잖아. 순간 아까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지만 당장은 갑자기 장난을 치는 친구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조금 짜증이 난 저는 백미러로 A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말을 해. 그러나 두 친구는 보였지? 피했잖아. 보였지? 피했잖아. 보였지? 피했잖아. 계속해서 담담하게 그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자면 아마 3분도 안 되었을 것 같은데 체감상으로는 30분 정도 지난 것 같았습니다. 둘 다 여전히 웃고 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고 담담한 억양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는 상황에 닥쳐온 공포심에 몸의 힘이 점차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공포를 느꼈을 때 분노와 비슷한 충동을 느낀다는 것을요. 야, 재미없어. 전 여전히 영무물의 말을 반복하는 B의 어깨를 거칠게 잡으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때 제법 힘을 주며 어깨를 잡았는데 마치 콘크리트 벽을 붙잡은 것처럼 B가 미동조차 하지 않았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한순간 침묵이 흐르고 어디선가 보였던 게 아닌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A와 B의 상태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야식으로 라면 먹으러 갈래? 좋지, 어차피 내일도 할 일 없잖아. A와 B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B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갈 거지? 라면은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쏘기로 하자. 저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까 너네 뭐라고 한 거야? 하지만 둘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둘의 행동을 설명했지만 그 기억만 사라진 듯 제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꼬치꼬치 캐묻자 오히려 제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한다며 짜증을 냈고 이러다가 라면까지 제가 사게 될 것 같아 저도 대충 말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그날은 라면을 먹고 아무 일도 없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 후 상가도 몇 번이나 지나다녔지만 특별히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 인파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보였다는 것이 들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오래된 일이기에 어딘가에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곳에 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곳에 쓰는 동안 무언가가 말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만 아마도 기분 탓이겠죠? 믿지 않으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제 신조입니다. 역시 봤었잖아.